사드 발음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노홍철이라면서요. 사드. TH 발음. 사드. 사드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이 방송에 오면서 오랜 시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아픈 손가락 이런 거였었죠. 사진 한번 볼까요? 옛날에 사드 배치 반대, 사드 즉각 철회. 박근혜 때 사드 여기 보면 이재명 대표도 저쪽에 있고 뭐 안철수, 심상정, 뭐 문재인 당시 대표 등이 이렇게 있죠. 성주 뭐 하면서 그다음 이재명 성남시장이 썼던 것도 이런 거예요. 누구를 위한 사드인가? 사드 배치 안 된다. 북핵이나 미사일 방어에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중국의 대북 공조 무력화로 북한만 이익 보는 사드. 그렇지. 어떻게 보면.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이번 대선 때는 윤석열이 사드 추가 배치 이렇게 공약을 거니까 이재명 대표가 쓴 SNS 한번 읽어볼까요? 사드 추가 배치 필요 없다.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 미 측도 필요 없다는 사드를 중국 보복 감수하며 추가 설치하겠다는 건 무책임합니다. 전쟁 나면 죽는 건 청년들이고 군사 긴장 높아지면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더 악화되는데 전작권 한수는 반대하면서 선제 타격 주장으로 군사적 긴장만 높이는 건 대통령 후보가 할 일이 못 됩니다. 수백만이 죽고 다친 후 이기는 것보다 지난할지언정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노력이 훨씬 중요합니다. 최근에 이런 보도 하나 있었어요. 동아일보의 보도. 이재명 7년 전엔 사드 인체에 치명적, 괴담 허위 판명엔 다행 이렇게. 이걸 반박해 드리려고 오늘 의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이번에 추미애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장동 같은 사건은 디테일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기억을 못 한다. 사드를 그냥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사드는 북한의 핵을 막기 위한 거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북한 핵이 한국으로 오는 핵이라는 전제가 있었어요. 한국으로 오는 핵무기, 핵미사일을 사드를 통해서 요격한다 했는데 그럼 100% 거짓말이었죠. 왜냐하면 북한이 한국으로 핵미사일을 쏠 수도 없을 뿐더러 왜냐하면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요. 북한도 피해가 커요. 근데 한국으로 날리려면 고고도로 날릴 이유가 없잖아요. 사드는 고고도예요. 고고도 방어용이에요. 그래서 사드의 용도는 미국으로 날아가는 핵미사일 요격용. 그리고 사드의 X밴드 레이더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중국 감시까지 가능한. 그래서 반대를 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군이 환경 영향 평가를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전자파 별거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걸 이제 발표를 해요. 그래서 이제 사드 추가 배치할 거야. 이렇게 나온 건데 이게 생 거짓말이에요. 자, 그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방사능 오염수랑 사드를 괴담으로 엮었잖아요. 진짜 나쁜 새끼들이야. 봐봐요. 이번에 발표를 할 때 사드 전자파가 휴대폰 기지국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발표한 거야. 여기까지는 그런 대로 믿을 수 있어요. 데이터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거. 지금부터 중요한 거예요. 사드 레이더, 아까 말한 X밴드 레이더의 탐지 거리가 최대 2,000km입니다. 그러면 X밴드 레이더에서 소위 말하면 레이더 전자파가 나가는 곳이 2,000km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보면 이상하잖아요. 지금 발표한 숫자를 보니까 우리 왜 주변에 그 휴대폰 기지국들 바로 옆에도 있어요. 거기서 쏘는 전자파보다 X밴드 레이더가 쏘는 전자파가 더 약하다고 발표한 거예요. 일단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죠. 어. 우리 잘 때도 휴대폰 옆에다 두고 자면 수면에 방해된다고 멀리 떨어뜨려 놓고 자라. 맞아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km에 달하는 거리를 레이더로 탐지를 하는데 휴대폰보다 적다? 그러면 뭔가 조사 방법이 잘못됐겠거나 빙고. 숨겨져 있구나. 그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드 X밴드 레이더를 쏠 때 쏘는 이게 일반적으로 잔잔하게 쏘는 거. 탐색, 감시 모드가 있어. 탐색하고 감시하는 모드가 있어요. 그런데 중국 쪽을 알아보고 싶어요.
추적 측정 모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표현하면 가까운 곳을 알아보는 모드가 있고 레이더를 쏴가지고 멀리 알아보는 레이더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전자파 출력이 다를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 정부가 어느 시점에서 전자파를 측정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꺼져 있을 때와 아까 말한 탐색 감시 모드일 때와 추적 측정 모드일 때가 다 전자파가 네. 다른데 언제 쟀는지를 몰라요. 그럼 당연히 꺼졌을 때 쟀겠네요. 그래 놓고 일반 휴대폰 기지국은 주위에 엄청 많아요. 멀리 안 가. 내가 알고 있기 한 500m? 휴대폰 기지국 한 500m밖에 안 가요. 요건 2000km를 가는데 그러면은 엑스밴드 레이더의 그 전자파는 내가 봤을 때 거의 신급이에요. 천안함 요격한 버블제트 어리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내가 봤을 땐 그래.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자파 측정 결과가 괴담이다.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오염수 방류나 사드가 괴담이 아니라 측정 결과가 괴담이고 사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막 밀어붙이고 있는 거야. 환경 영향 평가를 통해서 전자파를 재봤더니 핸드폰 기지국보다 적게 나오더라. 이걸 누가 믿냐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드 레이더의 출력을 일단 공개를 하고 아까 말한 모드에 따라서 출력이 어떻게 다른지 공개를 하고 모드별로 전자파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공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어느 시점에서 측정했는지가 안 나와요. 일단 꺼놓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이게 도쿄전력에서 하는 일 그대로 따라한 거 아닙니까? 제대로 다 그 오염수를 섞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채취를 해야 되는데 그냥 윗몸만 떠서 시료 채취해서 이 정도면 다 좀 걸러진 거야라고 그렇지. 제대로 된 정보를 넘기지 않는 도쿄전력에서 배워온 기술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사드 레이더의 탐지 거리를 지도로 한번 보세요. 중국 웬만한 지역까지도 이렇게 탐지를 합니다. 그래서 저것이 중국을 그 당시에 엄청 자극했고 사드 배치가 나중에 롯데가 망하게 된 요소로 작동을 했고 네. 그 사실은 저거 미국을 위한 무기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고 북한 핵은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는 무기라고 알고 있는 저 사드를 지금 핸드폰 기지국보다 더 전자파가 적게 나온다는 것 자체를 믿고 계시냐고요. 믿을 수가 없는 게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드 레이더를 켰는지 껐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측정을 했다. 첫 번째. 주민들을 그리고요 이런 거 좀 객관적인 걸 하려고 주민 대표도 이렇게 막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주민들을조차 알 수 없는 주민 대표가 비공개로 선발이 돼요. 난 이 지점이 가장 의심스럽더라고. 했어 이거는. 그 주민들 중에 한 사람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네. 한 사람이라 좀 똑똑한 놈이. 네. 근데 저 놈이 누군지를 몰라. 그리고 주민 대표라고 데리고 가는 거. 그러니까 주민이 아는 사람을 지금 꽂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의심이. 그러니까 인증해 주려고 말한 거 일본이 윤석열 꽂아가지고 오염수 방류 인증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같은 놈들끼리. 원자력 경학과 교수를 우리 바다 지키기 TF에 위원으로 집어넣어놓고 나는 오염수 마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현실이라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사드 배치된 그 암마을에 사는 사람이 약 100명이라는데요. 그중에 암 환자가 12명입니다. 그러면 12%의 발병률이 있다는 거네요. 최소. 그중에 벌써 7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고. 100명 중에 아무리 암에 걸리는 환자의 비중이 많아도 이렇게까지 많을 수는 없거든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 주변이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 많잖아요. 원자력 발전소 주변에 5km 이내에 사는 사람들 암 발병률 어제 소개해드렸죠. 네. 똑같아요. 상황은 똑같다고요. 다만 그 원자력 방사능이 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는 연구가 덜 돼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라고 증명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이거를 패소하는 결과를 내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현실은. 근데 이게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해봤더니 다시 한 말씀드려요. 기지국의 전자파보다 적게 나오더라. 땅땅땅. 그래서 이거 그냥 사드 추가 배치할 거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주민들 소성리 할머니들 있잖아요. 네. 거의 돌아가시려 그래요. 지금 그것 때문에. 이거 우리가 관심 없게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조만간 그쪽 분들로 인터뷰 한번 할게요. 네.
아 진짜 화가 난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제대로 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 성주뿐만이 아니라 1200km면 사실 서울까지도 영향권 내에 있는데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조차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또 일본에서 오염수 만약에 방류를 정말 시작을 한다면 그때 방사능 측정하면서 수치를 속이진 않을까라는 또 그런 우려가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가진 자들이 권력이 있는 자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것밖에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전 그게 어제 제가 보여드렸던 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레이더 지금 그 월성 원자력 발전소, 핵발전소 거리에 따른 암 표준화 발생비 이거 우리가 여러분들 어제 보여드릴 때도 똑같은 맥락이었거든요. 예를 들면 반경 10km 안에 사는 사람, 10km 밖에 사는 사람이 암 발병률이 달라요. 그러면 이걸 증명할 수 없다고 증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결과론적 증명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성주 주민 100명 중에 12명이 암 환자가 됐어. 그중에 7분은 이미 돌아가셨어. 그러면 얘네들 지금 엑스밴드 레이더의 출력이 어느 때 잰 건지도 모르는 상태. 마을 주민이 대표로 들어가는데 그 대표가 마을 주민이 아니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딱 드러나잖아요. 정부의 의지는 사드를 배치하겠다. 추가 배치하겠다. 굳건한 의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엉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원래 이게 이런 거 있어. 환경부가 원자력을 친환경 에너지로 분류한 것처럼 보통 이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뭐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걸 해요.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빨리 하는 거 뭐 이렇게 천천히 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환경부가 그 레이더 전자파량을 보고 환경 영향 평가를 끝낸 거예요. 별 문제 없네? 라고 승인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가 강원도 갔는데 기자놈이 득달같이 와서 옛날에 사드 그 레이더 때문에 전자파 때문에 반대하셨는데 이게 영향 평가에 이상 없다고 나왔는데요 하니까 이재명 대표 뭐라고 답해? 그럼 다행이죠. 그게 믿는 반응이에요, 그게? 아까 그랬잖아요. 믿는 반응이 아니잖아요. 이상한데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괴담이 허위 판명 됐다고 하는 부분에 다행이다라고 더 얘기합니까?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마치 시건하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그렇게 보도를 몰아가려고 하더라고요. 하는 그러니까 거죠. 민주당도 이것 좀 다뤄주셔야 돼요. 성주 한 번 더 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상 미국의 속국이라서 미국 문제에 대해서는 함부로 잘 못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지. 그러면 소수의 그 시골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굉장히 괴로운 상태로 가는 거죠. 아니 적어도 환경 영향 평가가 제대로 되었을 때 제대로 된 기준과 그 결과를 가지고 한 거냐라는 감사 정도는 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아까 멧돼지 가발님 감사드리고요. 그 가발 좀 빨아 쓰십니까? 자, 진교영님 고맙습니다. 땡큐요. 자, 다음 주제로 가볼까요? 정변은 언제 오는 거야? 오늘 재판하는 판사 진짜 나쁜 놈이네. 그런 판사들이 지금 뭐 한상혁 방통위원장 직무정지 그거 기각시키잖아. 짜증나 정말. 북부지방 법원에서 병원이래. 법원에서 방금 출발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정변 오면은 방송 끝나겠네요. 그러니까 비워주세요. 예.